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오늘은 저희가 2025년도 겨울방학 답에 앞서서 저희가 정규반 이제 수학 강의를 어떻게 진행할지 한번 커리큘럼 설명해보는 시간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번에 제가 앞서서 정규반에서는 제가 정리 정돈을 조금 강조했다면은 이제는 저희가 공부의 목적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까 해요. 일단은 제가 많은 학생들을 가르쳐 보면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너는 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니? 이 문제는 왜 이렇게 푸는 거니? 그런 거 했을 때 학생들이 휘황찬란하게 다들 대답은 잘해요. 그러니까 막 도조선이나 아니면 옛날에서 뭐 대시동에서 어둠의 스킬, 막 특수공식, 뭐 N축, 막 그런 거 다 할 줄 아는 학생들도 많았는데, 근데 정작 그 원리가 뭔지, 왜 그렇게 하는지를 저한테 제대로 설명해 준 친구는 많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까지 해서 중학교 공부는 저희가 무난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게 어쩌다가 문제가 될 수 있냐 하면은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이제 이런 옛날에 과거 개정교육과정 전에 1학기 내신에 보통 이런 식으로 도형의 방식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 도형 방식 문제에서 조금 되게 잘 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강동구 학교에서 기출 문제로서 조금 변형돼서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문제 한번 보시면은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저 선분 OP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막상 이런 문제 풀 때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해석학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저희가 식 같은 걸 세워서 문제를 푸는 식으로 많이 접근을 하는데, 그렇게 풀면 문제가 많이 복잡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근데 궁극적으로 봤을 때 본질이 다음 문제랑 같이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중학교 기하, 중3 기하 문제에서 나오는 내신 문제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둘이 물어보는 바는 아예 똑같은 문제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얘는 잘 못 푸는데 얘는 잘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어쨌건 물어보는 본질적인 바는 똑같은데 약간 다르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 물어보는 거를. 여기서는 선분 OP 길이의 최대값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는 최대가 되는 상황을 딱 하나로 가정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만 약간 바뀌어도 학생들이 만약에 내가 어떤 걸 해야지 그런 거에 대한 행동 전립이 잘 안 됐을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가 잘 안 잡혔을 때, 향후에 그냥 이제 이런 문제는 풀 수 있어도 앞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의 변형된 문제는 풀기가 많이 어려울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저희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고, 겨울방학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기가 개강하고 나서도 어떤 식으로 저희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지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를 하는 게, 학생들한테 저는 진짜 how 보다는 why에 좀 더 초점을 둬서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왜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어떤 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탐구하고 제가 그런 기회를 계속 제공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개념을 학습을 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심한 문제가 응용이 될 수가 있구나가 당연한 흐름이 될 수 있도록 공부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가 고등 수학이 조금 되게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그 흔히 말해서 이론 공부랑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시험에서 나오는 문제, 저희가 괴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런 괴리를 저희가 없애주기 위해서는 출제자들이 왜 이렇게 출제를 했는지를 개념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초점을 두고 겨울방학 강의를 진행할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첫 번째로 이제 개강한 게 공통수학 1을 심화 과정을 학습을 하고요. 공수 2는 저희가 개념 학습을 할 수 있는 저희가 주말 집중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약간 어머님들께서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왜 주말에만 수학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고, 오로지 그러니까 방학 동에만 가능한 컬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방학 되면은 학생들이 되게 스케줄을 빡빡하게 나름 살아요. 학교 다닐 때보다 오히려 더 열심히 학원 다니고 많이들 살죠. 그래서 만약에 수학을 저희가 주중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나타나는 극명한 부작용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학은 특히나 매일매일 조금씩 과제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보통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 벼락치기를 합니다. 벼락치기로 과제를 해오게 되고, 약간의 고민할 시간도 없이 그냥 모르겠다 싶으면 다 별표 쳐버려요. 그래서 물어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가도 뭐 나름 학습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수학은 첫 번째,
저한테 개념을 학습한 다음에 혼자서 얼마나 개념을 잘 적용시킬 수 있는지 과제로서 저희가 그 연습하게 되는데, 혼자서 충분히 고민을 못하게 되면은 과제 학습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저희가 질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거는 저희가 혼자서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시킨 것보다 제가 남이 이제 주입해서 가르쳐 준 거는 교육적인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주말에 연속적으로 강의를 하게 돼요. 주말 이틀 동안 저희가 어떤 특정 단원, 큰 대단원을 하나를 통째로 끝낸다, 거의 생각하는 식으로 갈 건데, 그리고 그 두 단원이 서로 연계가 돼서 제가 과제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낼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제를 혼자서 충분히 고민하면서 풀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렇게 주말 집중방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 동안 저희가 이틀 동안 학습을 하게 되면서 얻어가는 장점이 뭐냐? 저희가 만약에 평일 한번, 주말 한번 이게 텀이 두게 되면은 어찌 보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연속적인 흐름을 가진 학문입니다. 이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단 이제 저희가 암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로 연속성이 많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따로따로 수업을 하는 게 좋긴 하겠다만, 근데 저희 수학 같은 경우에는 어쨌건 1단원 배운 다음에 2단원이 보통 둘의 관계가 연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말 집중을 통해서 저희가 연속적인 개념 학습을 통해서 더 큰 이해를 함양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평일에 저희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냐? 제가 과제를 학습지형으로 과제를 교부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제 학습지를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를 저희가 매일매일 이제 카카오톡 을 활용한 피드백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한테 사진 찍어 보내고 그 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진행하고, 그 다음 매일매일 과제에 대한 모범 풀이를 제가 제공을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또한 이제 학생들이 그날 몰랐던 거, 질문들을 저희가 그날 해결할 수 있게 데일리 피드백도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제가 공통수학 1, 2에 경기 없이 학습을 할 겁니다. 저희가 공수2의 개념 학습이 하나의 목표긴 한데, 저희가 요번에 이제 개정교육 과정이 되면서 공수1하고 공수2 사이에 조금 교육 과정이 원래는 옛날하고 좀 달라지게 됨으로써 대수학이나 해석학 파트가 2학기로 넘어간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다 1학기에 다 같이 그걸 배웠어가지고 연속적인 이해가 가능했는데, 근데 지금은 그게 약간 불가능하게 되셔가지고 저는 어차피 나중 가서 대수학이나 아니면 미적분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쓸 수학이기 때문에 저는 같이 통으로 배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교육과정보다 살짝 다르게 수학을 가르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파이널 강의로 저 같은 경우에 3월 학평의 킬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저희가 학교에 진학하자마자 약간 느끼는 저희가 가장 큰 긴장이 되는 시험 중 하나가 3월 학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시험을 대비함으로써 저희가 나중에 내신 학습에 있어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3월 학평을 잘 쳐서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저는 교재를 제 자체 교재 사용해서 수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저희가 개강한 방이 토요일반에 이제 저녁반으로 이제 노베이스 탈출 공소원이라는 강의를 제가 열었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중학교까지는 자기주도형 학습으로 어느 정도 수학이 됐던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아니면은 반대로 수학 공부를 조금 등한시했던 친구들도 있을 거고, 고등학교 올라와서 어쨌건 학습 시간 대비 성적이 제일 안 나오는 과목이 수학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을 하는 분들의 시작을 도와주기 위한 강의라고 생각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런 비슷한 강의를 제가 이제 겨울방학 시작 전 개념방 강의에서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인 수학 공부가 처음인 학생들에게 제가 도움이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흔히들 말해서 수학을 많이 이제 조금 어려워하는 단계가 중등수학에서는 대부분 대수학 초기 파트랑 이제 기하 파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등수학에서는 처음에 맞아야 하는 다항식과 방부등식 파트가 학생들이 많이 수학 공부를 어려워하는 파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두 개를 조금 꼼꼼히 학습을 해보면서 학습의 기초를 다지면서 향후에 고등학교 수학을 좀 더 원활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에 초점을 두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공수1을 다 학습하는 건 저희 목표가 아닙니다. 어쨌건 1학기 내신 범위 중 하나인 1학기 중간고사 내신 범위인 1, 2단원을 주로 학습을 할 거고요. 그게 잘 되면은 향후에 이제 수학들 같은 경우에 좀 더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초점을 둘 거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가 교재 자체가 자체 교재를 쓸 건데, 그 교재 제가 어떤 수학을 조금 애들이 어려워하는지를 제가 초점을 담아서 조금 교재를 준비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수학을 한때 어려웠던 사람으로서 어떤 게 중요하고 이런 게 어렵구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강의를 제공할 거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저희가 3월 합평 이제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중등 수학을 바탕으로 저희가 3월 학평이 이제 실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마지막 강의로는 중등 수학 복습한 게 얼마나 저희가 실전에 잘 적용할 수 있고, 고등 수학의 대수의 기초적인 파트가 학습이 되면은 저희가 학평에서도 실질적으로 잘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얼마나 실전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 실전 시험 같은 경우로 저희가 마지막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자체 교재로서 저희도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은 저희가 무엇보다 방금 저희가 정규반 이제 시작 강의는 개념반에서는 정리정돈, 그리고 그 정리정돈 후에 저희가 어떻게 해서 왜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 학습의 목적성을 가지고서 꼭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인연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학선생 이민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